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호르몬은 우리한테 좀 낯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드는지, 그리고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150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 몸의 조절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호르몬의 예시, 그다음에 사례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는 이런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갓난아기는 생식기를 제외한다면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기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센스 중에 하나는 어머 딸인가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둔 엄마들은 딸인가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예쁜가 보다 그럴 것이고, 딸엄마한테 딸인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딸이니까 네, 네 그래요 하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만 하면 청소년기가 되면 굉장히 성별 구별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르몬 때문이에요. 호르몬,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의 몸 전방위적으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호르몬을 다르게 주면, 예를 들어 여자 운동선수에게 남자 호르몬을 맞게 하면 신체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호르몬이 무엇냐라고 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보죠. 호르몬은요, 150쪽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르몬은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내분비샘이 뭐예요? 하는데 이제 반대말은 외분비샘이에요. 외분비샘은 작년에 배웠던 소화샘들입니다. 내분비샘들은 보통 예를 들어 세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세포예요. 세포에서 뭔가 이제 소화 효소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몸에다 갖고 있다가 이게 관입니다. 관을 통과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관이 있다. 그게 이제 외분비샘의 특성이에요. 뭐 소화효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눈물도 이제 눈물샘에서 관에서 나오죠. 뭐 엄마젖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이 있어서 그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소화효소를 부어줄 수 있는 것. 근데 내분비샘은 좀 다른 게요. 관이 없어요. 이 세포들이 각각 지금 호르몬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걸 부어줄 수 있는 관은 따로 없고 우리 몸 전체에 펴져져 있는 혈관에다가 이것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들은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도는 거죠. 워낙 혈액순환이 일어나니까 온몸을 돌다가 내가 원하는 그 세포, 그걸 우리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그러면 얘의 기능을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이 표적세포가 지금 수용체를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원하는 호르몬이 도착을 하면 얘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특성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혈관으로 분비돼요. 그리고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을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특성이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걸 좀 이제까지 배웠던 신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왜 느리냐? 그건 확실한데요. 뉴런이, 우리 신경할 땐 뉴런이죠. 뉴런이 근육에 정확하게 지금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 얘들이 뉴런이 전기 신호를 보내갖고 쫙 근육을 조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전기거든요. 그런데 호르몬은 어때요? 지금 표적기관이 어딘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바로 갖다 주지 못하고 혈관을 통해서 내어라 온몸에 혈액순환을 마친 다음에 표적기관에 가서 지금 결합해서 뭔가 활동을 하니 기본적으로 반응이 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지속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 호르몬이 조절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신경은 바로 전기가 한번 흐르고 나면 끝이니까요.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게 특성이 되겠죠. 또 호르몬은 조금 더 작용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뉴런이 닿아 있는 기관에만 작용을 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있는 근육, 얘만 조절한다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온몸을 돌다 보니 조금 더 작용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만 해도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작용하잖아요. 뭐 여자의 경우에는 뭐 가슴이 나온다거나, 그쵸? 뭐, 예를 들어, 난소에, 조금 더 이제, 난소에 있는 뭐, 난자들이 조금 더 발달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특성들이 결과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교과서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교과서 없는 말인데요. 그냥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실 거니까요. 자, 호르몬은 미량으로 작용합니다. 굉장히 미량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제가 호르몬 중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티록신 관련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 검사를 하면요. 항상 이제 참고치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치가 뭐냐면 정상 수치입니다. 티록신이 얼마 정도 있어요. 우리가 정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데 0.83 하고 뭐 1점 얼마 하면서 단위가요. 0.83이라고 칩시다.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정상 티록신의 양이 얼마큼이에요? 나노그램, 나노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성이니까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 그램.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에 있냐면 데시리터니까 대신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ml입니다. 100ml면 200ml 우유 반, 절반이네. 조금만 애기들 먹는 조그만한 주스 이런 거 그게 한 120쯤 되거든요. 110ml. 그 정도의 이만큼 들어있는 게 정상치라는 거죠. 정말 미량 아주 조금 작용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이 미량인데도 불구하고 요것보다 조금 넘치면 병이 생깁니다. 과다증이 생기고요. 조금 모자라면 결핍증이 생깁니다. 그게 참 간 일이에요. 미량인데 우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은 척추동물에서는 중특성이 없다라고 표현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제1형 당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인슐린이 보통 혈당을 조절하는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인간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돼지 인슐린을 넣어주면 그럼 돼지 인슐린은 인간 인슐린이랑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호환이 돼요. 돼지 인슐린을 사용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연구에 돼지의 그 췌장, 이자의 어떤 궤도, 그 이자의 어떤 그 부분을 분리해갖고 인간에게 생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실험도 나왔었죠.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 종마다 호르몬이 좀 다르지는 않다. 모든 건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척추동물 아니고. 척추동물은 뭐예요?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종특성이 없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경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어떨까요? 신경은 그렇죠. 전달 속도가 빠르고 작용 범위는 좁고 지속성이 짧지만 호르몬은 느리지만 넓고 큰 오래 지속성이 되는 그런 사실은 이것들은 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 보완적 관계는 다음 시간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애들이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내분비샘을 한번 좀 자세하게 봅시다. 내분비샘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하수체, 갑상샘, 갑상선도 같은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신, 이자, 난소, 경소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부신은 좀 낯설다. 그죠? 부신 같은 경우는 신장에 모자처럼 달려있는 이 부분이 있네요. 이게 이제 부신이에요. 신장 뭐예요? 콩팥이죠. 작년에 콩팥의 위에 콩팥 근처에 있는 이제 부속지입니다. 이자는 지난 시간에 작년에 했죠. 이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다 부술 수 있는 소화샘이 나오는 매분비샘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동시에 뭐도 돼요? 내분비샘, 호르몬도 만듭니다. 오, 재밌네요. 난소는 이제 나팔관 요 근처에 이제 2개 양쪽에 있고요. 정소는 남자 고환에 있죠. 얘들이 이제 또 성호르몬을 만드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보죠. 일단은 첫 번째,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간내 부근에 있어요. 간내 부근에 주머니가 달려있네요. 뇌의 아래에 있는 주머니입니다. 3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첫 번째, 생장호르몬. 생장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키가 크는 거니까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하는 성장하고는 좀 다르죠. 성장은 약간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장 호르몬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로스 호르몬 약자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있고 이름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갑상샘 타이로이드라서 T 자극은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다음에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항은 안티입니다. 다이유레틱 호르몬. 그래서 ADH 또는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는데 오줌을 안 싼다는 거는 내 몸이 너무 지금 건조해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서 콩팥의 세뇨관에서 물을 다시 빨아들이는, 오줌으로 안 내보내고 물을 도로 빨아들이는 일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거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갑상샘입니다. 목의 아래쪽이고, 여기 나비 모양의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티록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티록신은요,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세포호흡이 뭐예요? 세포호흡은 옛날에 영양소를 소화기관에서 이제 만들어냈어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은 지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방도 쪼개지죠. 어쨌든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사용해서 부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호흡이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세포호흡이란 영양소를 부셔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모든 세포는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세포호흡을 하도록 촉진하는 애가 티록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걸 분비하고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써주시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영양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양이 좀 늘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연료가 있어야 에너지를 얻죠.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이자는 되게 유명한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춥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그리고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있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혈당량은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량은 기본 공복혈당 0.1%를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0.1%가 되게 중요한 게요. 만약에 0.1%보다 많이 올라간다. 당이 너무 많다. 그럼 신장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럼 노폐물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몸이 일부가 썩거나 괴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다시 0.1%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혈당이 0.1보다 떨어지면 몸속에 어떤 우리의 연료, 그래 포도당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내가 저혈당 상태로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목숨이. 그러니까 다시 올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 그죠? 올려주는 게 글루카곤. 이 두 가지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호르몬이죠.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남성의 2차 성징이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이 호르몬의 특성을 좀 알기 위해서는 좀 어떤 호르몬이 적거나 많을 때 나타나는 이상현상,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말단 비대증 환자인데요. 그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좀 과하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말단, 코나 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커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몸에 이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질병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153쪽을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들이 있고요. 제가 일단 저작권 문제로 사진들은 다 뺐는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수업 시간에 사진을 봤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여기 153쪽의 표입니다. 아까 봤던 게 말단 비대증이요. 생장 호르몬이 과하다 하다. 자, 그럴 때 밀체 말단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보여요.
거인증의 경우는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큰 신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거인증에서 조금 더 이제 심해졌을 때 결단 비대증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거인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나 어떤 괴물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해서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생장 호르몬이 적다라고 하면 이제 과도하게 작은 신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장을 가진 사람들을 소인증이라고 하고요. 갑상샘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 부모님이나 있을 수가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과하게 갑상샘이 작용해서 티록신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항진증,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적게 나온 사람은 우리가 더하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이냐?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관장하는 거니까요. 세포 호흡, 그러니까 먹는 족족 전부 다 에너지를 뽀써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과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과한 에너지들은 보통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더위를 많이 타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족족 다 부셔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체중 감소가 심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티록신이 분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먹었지만 에너지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저장만 하니 체중이 좀 증가하고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죠. 열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에너지가 없으니 기력 자체가 없는, 그래서 그런 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병들은 사실 굉장히 흔하고 보통은 약으로 조절하죠. 어떻게 조절할까요? 저하증의 사람은 티록신을 약으로 먹는 거고요. 항진증은 티록신이 분비되지 과다하지 않도록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정상치를 만들면 이런 문제들은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으로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겠죠. 당뇨병이 좀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한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보통 어른들이 겪는 것은 제2형 당뇨고요.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소아들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인슐린입니다. 아예 인슐린은 못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당이 과하다 보니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신장에서 노폐물 처리를 못하는 거죠. 노폐물 처리를 못하게 되면 신체의 일부분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병이 이제 당뇨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들은 굉장히 많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교하셔야 되는 것은 어른들의 경우들은 제2형 당뇨, 너무 노화로 인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습관으로 인해서 이것을 처리하기가 좀 과할 때 생기는 게 이제 제2형 당뇨. 이건 어른들, 보통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형태의 어떤 아이들의 당뇨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볼까요? 호르몬은, 나오다 말하네. 보시면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됩니까? 내분비생에서 분비됩니다. 혈관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호르몬은 신경하고 비교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대신에 작용 범위가 넓고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특성이었죠. 마지막, 특정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기관들은 표적 기관이라고, 표적이라는 우리가 낯선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호르몬과 신경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 몸의 실제 어떤 기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걸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